2024학년도 한국외대 수시 합격 준비하기 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요 내용은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전달 드리는 거고요. 늘 말씀드리듯 시행 계획은 나중에 최종 모집 요강에서 세부 사항들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달 드릴 내용은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학생부 교과 종합 전형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이 한국외대의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이 한국외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요. 내신이 4.0 등급인 학생의 환산 점수가 내신이 1.0 등급인 학생의 환산 점수와 같을 수도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진 게 이 한국외대의 교과 전형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예, 한국에 대해 학교장 추천 전형은요, 내신 100%로 선발합니다. 물론 잠시 뒤에 소개해드릴 수능 최저 기준과 함께 말이죠. 근데 그때 반영하는 교과 100%를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요. 일단 계열별로 나눠서 반영하거든요.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목에 전 과목 모두 반영하고요.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자, 일단 여기부터 계열별로 사회 과목, 과학 과목 나눠서 반영하니 우리 친구들의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한국에 대해 교과 전형의 좀 독특한 점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환산 점수를 내는 부분에서 이 특이한 점이 나오거든요. 요 표는 작년에 대입을 치렀던 2023학년도 최종 모집 요강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2024학년도의 구체적인 이 환산 점수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저와 같은 시각으로 요 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등급에 따라서 환산 점수를 다르게 반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받은 난 인문이다. 그럼 국수, 영, 사회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 자연이다. 국수, 영, 과에 해당하는 과목이 1등급이면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최고점인 300점을 받을 수 있어요. 확인하셨죠? 2등급이면 감점된 288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셨죠? 근데 이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이 등급으로 되어 있는 표 말고 과목별 원점수로 되어 있는 표를 하나 더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받은 그 등급별 과목의 원점수가 국어, 영어, 사회, 과학 90점 이상, 수학 90점 이상이면요. 역시나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환산 점수 300점을 받아요. 이 얘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국어를 92점으로 점수를 받았는데 이게 4등급인 거예요. 우리 학교 내신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그러면 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등급이니까 300점 만점 중에 231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원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 학생은 3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이때 한국외대는 원점수와 등급 중에 이 학생에게 유리한 것으로 점수를 환산해 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런 맥락에서 4.0 등급인 학생의 환산 점수가 원점수가 90점 이상이라면 내신 1.0 등급의 학생의 환산 점수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한국 외대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딱 보자마자 내가 몇 점이겠구나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등급 대비 원점수가 좀 잘 나온다 하는 친구들은 저는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다 최선을 다해서 받아두시고 일단은 3학년 1학기 학기말 성적이 모두 완료되면 한국 외대식으로 일단 내신은 무조건 산출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이제 멘토링하는 학생들은 한국 외대식으로는 내신을 꼭 한번 돌려봐요. 그래서 환산 점수가 이제 몇 점대 범주에 분포하는지를 보고 지원 전략 중에 이제 이 추천 전형 넣을지 말지 요거를 고민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중에서도 교과 반영 비율을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30, 영어 30으로, 또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수학 30, 과학 30으로 학생들이 중점을 두는 과목에 가중치를 두어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 과목들에 좀 더 강점이 있는 친구들은 더 유리하게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7월 말까지, 3학년 1학기 7월 말까지 학기말 성적 나온 뒤에는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 이 한국외대식 산출 방식으로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 이 한국외대식 산출 방식으로 반드시 계산 한번 해보셔라. 그때 이제 입결을 보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요게 2022학년도 전형 결과 아직까지는 요 점수밖에 안 나와 있어요.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요렇게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학별 환산 점수가 50컷과 70컷으로 점수가 나와 있어요. 요게 아까 2023학년도만 보시더라도 최고점 만점이 이제 300점으로 되어 있는데 2022학년도까지는 27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50컷과 70컷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2023학년도는 이제 300점 만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입결 나오면 환산 점수 범위를 좀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내 점수 이제 가보면 예를 들어서 300점 만점 중에 내가 뭐 292점이다. 그러면은 작년 점수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지원 범위 해당될지 안 될지 요거를 함께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국외대식으로 내신 계산 한번 해보시고 작년 대입 결과랑 비교 분석하면서 일단 지원 범위가 될지 안 될지를 체크 한번 해보셔라. 이게 이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캠퍼스랑 경기도 글로벌 캠퍼스랑 이제 두 개 캠퍼스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인서울이 아니라는 그런 입지적인 특징상 학생들의 좀 선호도가 낮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캠퍼스보다는 확실히 입시 결과가 좀 낮게 요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통번역 대학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대학들은 없는 정말 특별한 그런 소수 학과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 한국외대만의 이중 전공을 할 수 있는 필수로 이중 전공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내 의지에 따라서는 서울 캠퍼스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아주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특히나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이 전공들 매력적이다 하는 친구들은 이 글로벌 캠퍼스 내신까지도 한번 같이 범주로 살펴보시기를 저는 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의 내신을 계산해 보신 뒤에 정말 이 전형을 내가 지원할 것인지 아닌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요. 국수영탐, 탐구 중에서는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이 되고요. 두 개 합쳐서 4등급 이내로 우리가 충족을 해야 돼요. 거기다 한국사도 4등급 이내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 두 개 합 4라는 게 평균적으로 2, 2, 1, 3 요 정도 맞춰야 되는데 요게 참 쉽지 않죠. 꽤 높은 최저이기 때문에 요걸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히나 두 개 과목 합사로 맞출 수 있다 하는 친구들 그런데 내신 범위 충분히 들어간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 충분히 도전 범위로 삼아 보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요. 인문 계열, 자연 계열 모두 한 개 영역만 3등급 이내로 맞추고 한국사 인문 계열은 4등급, 자연 계열은 응시만 하면 되죠. 서울 캠퍼스보다는 확실히 최저 학력 기준의 부담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한국의 때의 글로벌 캠퍼스의 장점들을 내가 충분히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장점까지도 좀 한번 활용해 보실 수 있으리라고 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충족시켜야 되는 조건은요. 추천 자격을 획득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추천 전형이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추천 지원 자격을 받은 친구들만 평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별로 최대 20명까지 추천이 가능하고 각 캠퍼스당 서울 캠퍼스랑 글로벌 캠퍼스에 각각 10명 이내로 지원이 가능한데 사실 이
고등학교별 20명 이내 추천 요렇게 했을 때 이 명수가 너무 넘쳐서 지원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진 않았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10명 이내 지원하는 이 카드들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었다. 요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내신 범주에 해당되고 수능 최저 기준 범주에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등급보다 원점수가 높아 가지고 지원 범위로 고려해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을 좀 적극적으로 살펴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종합 전형은 서류로 학교 생활 기록부로만 100% 선발하는 서류형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1단계를 학교 생활 기록부로 먼저 선발한 다음에 인원 모집 인원의 3배수를 2단계로 넘겨서 면접을 50%를 보는 면접형, 이 면접형의 타입으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요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면접의 유무에 따라서 서류형과 면접형 소프트웨어 인재형으로 나눠지긴 하는데요. 서류를 평가하는 기준은 똑같아요. 서류를 평가하는 기준은 일단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면접형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개별 블라인드 면접 보고 인적성 면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출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한 그런 면접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로 제시문이 나온다든가 하진 않아요. 다만 이 서류형의 경우에도 올해 2024학년도에 제가 핵심적인 그 키워드를 3가지로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서류 평가 요소가 변화됐다는 점이에요. 작년까지는 계열 적합성, 탐구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4가지 요소로 서류를 평가했던 반면 올해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3가지 평가 요소로 변화를 주어서 서류를 평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서류형의 경우에는 계열 적합성을 40%로 그리고 면접형의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서류형의 경우에는 이 학생의 탐구 역량을 40%로 가장 높게 봤고요. 면접형의 경우에는 계열 적합성을 40%로 가장 높게 요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각각의 전형에 좀 차이를 두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계획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전형에 따라서 뭐 몇 퍼센트로 반영을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아직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부분까지 또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역시나 저 같은 경우에도 요 비중이 이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를 눈여겨볼 텐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거를 몇 퍼센트로 반영하는가를 눈여겨보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시냐면 3 학년 1 학기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학업 역량이든 진로 역량이든 공동체 역량들을 일단은 만드시는 거예요. 일단 만드신 다음에 3 학년 1 학기까지 완료된 학교 생활 기록부를 평가 분석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어느 쪽에 좀 더 유리하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구축을 하는 거지, 애초에 '나는 이 서류형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겠다. 면접형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눠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거는 2번까지 면접 비중까지 말씀드리고 나서 올해 2023 학년도의 특징이었던 한국외대 특징과 함께 같이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두 번째는 면접 비중이 증가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면접을 보는 면접형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겠죠. 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에서 면접 평가 비중이 강화되는데요. 작년까지 면접 평가를 40%로 반영했던 반면 올해는 면접 평가가 50%로 비중 자체가 일단 늘어났다. 면접에서 비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면접에서 변별을 강화해서 가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면접은 제시문 같은 거 보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제출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인성과 그다음에 적성
인성과 적성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 학과에 지원한 지원 동기, 그다음에 이 학과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업 역량, 그다음에 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면접 평가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은 일단 1 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의 이 3 배수를 통과해서 면접으로 간 학생들의 서류 준비 정도는 대동소이해요. 아주 촘촘하게 비슷비슷하게 훌륭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합부를 결정짓는 면접의 영향이 상당히 커졌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변별을 만들어내기 위한 면접은 다소 좀 어려워질 수도 있으리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요 두 가지를 요렇게 합쳐 봤을 때 우리가 애초에 계열적 합성이라고 이 한국에 대해서 평가 요소를 전공적 합성에서 계열적 합성으로 옮겨왔을 때도 예를 들어서 이 한국에 대해 아주 대표적인 소수어과들 요런 특징들을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소수어과들을 의미 있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예 안 배우는 전형 과목들이 더 많죠, 그런 전공들이.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를 배웠냐 안 배웠냐 혹은 그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냐 없냐 요런 것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왜 여기에 왔는지에 대한 그 지원 동기와 학업 의지 를 바탕으로 얘네들을 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어학 능력이라든가 학업 역량 요런 것들이 충실하게 받침이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계열 적합성이라고 열어 놨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계열 이 진로 역량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게 3 가지 요소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계열 적합성을 보겠다."라고 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런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 비슷하게 갖춘 학생이라면 기왕이면 우리 학과에 대한 충실한 지원 동기와 학업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온 친구들을 뽑고자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면접의 비중이 증가하고 면접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요런 내용들이고 서류 평가 요소가 계열적 합성에서 진로 역량으로 변화돼 있긴 했지만 우리가 우리 전공 분야에 필요한 학업 역량과 어학 능력을 충분히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걸 보였다면 거기에 더해서 왜 내가 이 학과에 도전하고자 하는지 지원 동기와 학업 의지를 최소한 3 학년 1 학기 과정에서는 드러내 주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외대를 특히나 소수어과로 전략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요 부분에 더 힘을 주어서 같이 비교과 활동 마무리를 한다. 요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면접에서도 요런 포인트에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눈에 띄고 '진짜 우리 학과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원했구나.' 하는 부분들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비교과 활동 방향 만들기 우리 세미나 주제로도 올려놨지만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소수어과로 이제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틀어서 준비하실 때는 이 대학은 소수어과로 준비하시겠지만 다른 대학의 종합전형은 기존에 준비했던 학과로 그대로 지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요 소수어과로 들어가는 그 학과의 특징과 내가 또 타 대학에 쓰려고 하는 그 전공 분야의 교차점을 잘 만들어서 양쪽 어디에도 이질감이 없는 그런 비교과 활동들을 구축해 주셔야 된다는 거. 저도 실제로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좀 많이 쏟는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실 때는 정시 준비 수준을 반드시 함께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류형이라는 거는 내 수능 점수와 상관없이 내가 지원해서 합격 범주 안에 들면 합격이 무조건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면접형의 경우는 이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다면 내가 수능 보고 나서 수능을 훨씬 더 잘 봤으면 면접을 안 가면 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한국외대는 면접이 수능 이전의 면접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어요. 아직까지 2024 학년도 면접 일자가 최종적으로 확정 안내된 건 아니지만 작년에도 면접을 10월 30 일을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을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면접까지 다 봐 놓고 합격을 받으면 난 정시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걸 보통 이제 수시 납치형이다 요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모의고사 준비, 정시 준비 충실히 해 나가시면서 '아 내가 지원했을 때 정시의 범주가 이 한국외대를 쓸 것보다 더 높이 나올 것 같다.' 하는 그런 예측이 되는 친구들은 요 정시 준비 수준 체크하시면서 이 한국외대 지원할 때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고민하시고 지원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4 학년도 한국외대 수시 합격 준비하기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한국외대 또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께서는 최종 모집 요강 나오는 것도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겠지만 이 내용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학교 생활 기록부터 만들어 가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